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하이라이트는 1조 달러 패키지가 승인된 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과 함께 무대에서 이렇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로봇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역사상에서 옵티머스가 가장 큰 제품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휴대폰보다 훨씬 더 큰 제품이 될 거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옵티머스를 원할 거다. 자, 그렇게 일단 요번에 보상안에서 핵심으로 내줬던 것이 옵티머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옵티머스는 마치 무한한 돈의 결함과 같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꼭 붙잡아 두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옵티머스는 빈곤을 대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레이어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지금 킴벌 머스크 있죠. 자기 동생의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50%를 넘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2018년도 CEO 보상 계획 당시에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시가총액 59빌리언에서 650빌리언 달성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상 계획이 의도치 않게 훨씬 더 잘 준비된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일런은 델라웨어에 문제가 없었다면 더 낮은 주가로서 보상 계획을 시작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번에 2년 안에 59빌리언에서 지금 650빌리언 갖다 달성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했을 때 자,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옛날의 레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 옵티머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두주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율주행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옵티머스 또한 몇 년 안에 상당한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들, 그 다음 충분히 이것도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향후 10년 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본다면 테슬라 주식을 갖다가 8.5조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지금 1조 5천 달러인데 466% 지금에서 한 5배 정도는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누적 차량이 2천만 대는 판매가 돼야 된다는 것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만 대 판매되겠고 로보택시가 100만 대는 운행이 돼야 된다. 또 완전 자율주행의 구독이 1천만 대 정도 달성해야 된다. 자, 그럴 때 테슬라 주식 25%를 보유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를 일단 좀 까다로운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겠다. 근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테슬라가 거대한 칩팹을 갖다 건설할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칩팹이라면 칩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칩 공장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테라팹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가급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다. 자, 우리가 원하는 칩 생산량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없다. 자기가 수직 통합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대한 칩팹을 건설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란 지금은 칩에 정말 푹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칩을 꿈꾼다 말 그대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칩에 지금 이제 칩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로봇 제조업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제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바퀴도 달렸고 다리도 달릴 거다. 그래서 2만 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무래도 생산이 될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테라팹이 또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인텔과 협력할 것이다. 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외 시간에서 인텔이 급등하면서 한 4% 정도가 뛰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실리콘 칩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강화된 블록이라든지 양자 소프트맥스 이런 것들은 5배 정도 증가된다는 것들. 그 다음 메모리 용량도 한 9배 정도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의 증가도 한 10배 정도. 그 다음에 지금 A14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되고 있다. 50배 정도. 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프리몬트에 100만 대 규모의 옵티머스 라인을 갖다가 기가 텍사스에서는 1천만 대 규모의 라인을 건설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 생산 능력이 실현된다면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화하는 기업이 될 거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로봇도 움직이는 모양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관절 부분들이 움직이는 게 저번 세대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쇼핑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따라오고 있죠. 걷는 모습 보면 거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걷는 모습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고개 돌리는 것들 보면 약간 일단 돌리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손동작이라든지 조그만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자연스러운 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손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훨씬 더 빨리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서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파일럿 생산 라인 자체가 프리멘트 공장에서 가동 중인데 2016년도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3세대 생산 라인이 가동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대규모로 봤을 때 로봇당 $20,000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테슬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혁신적인 사이버캡의 언박스 제조 공정이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이버캡 한 대가 생산 라인에서 10초 이내에 출고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델 Y의 경우 34초가 소요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기술의 혁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뻗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주총에서 많은 정보들이 새롭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캡 생산은 2020년도 4월에 시작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테슬라의 세미 디자인이 있다. 그다음 테슬라의 칩 제조 시설의 건설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마이애미, 댈러스, 피닉스,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A15의 칩을 갖다가 정보로서 가져갔고 보여줬고 테슬라의 새로운 리튬 전도소를 첫 번째로 공개했다. 로드스터는 2020년도 4월 1일에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그 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생산이 시작이 된다. 유럽 최초의 풀셀프 드라이빙의 규제가 승인돼서 2020년도 1분기에 예정이 돼 있다. 여러 가지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죠. 그 다음 풀셀프 드라이빙의 안전 데이터가 있었다. 자, 그런 것들이 요번에 새로운 정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고 웨이모의 지금 이제 활동 반경만 본다 하더라도 로보택시가 지금 웨이모는 요거 파란선 요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테슬라 이만큼의 광범위하게 더 많이 있다는 지금 차지하고 있죠. 시간도 훨씬 더 늦게 됐는데 자,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웨이모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경로를 개척해둔 구글 웨이모에 감사드리고 싶다.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현재 생산한 모든 사이버캡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십억 마일을 주행하면서 안정성을 입증했던 지금 규제 당국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판을 깔아준 것이 구글의 웨이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로보택시에서 봐야 될 것은 안전이죠. 그래서 테슬라에 따르면 풀셀프 드라이빙의 사용자는 평균 492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를 당하는데 자, 미국의 평균은 70만 마일당 한 건권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만큼 일단 사고율도 적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하고 스무드하고 안전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 11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11월까지 봤을 때 지금 이제 카 액시던트가 났던 걸 마일당 계산했을 때는 492만 마일마다 한 명 정도인데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인간이 했을 때는 70만 마일마다 한 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충돌 감소하는 것도 한 85% 정도 미만이 되고 있고 사망자가 감소되는 것도 3만 5천 미만이 되고 있다. 또 부상도 감소하는 것도 한 200만 미하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안전한 모양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중국 규제 당국 자체가 테슬라에게 2월이나 3월까지 풀셀프 드라이빙의 정식 승인을 기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또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생각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분명히 일단 라지스트한 그런 추론 컴퓨팅이 미래에는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추론 컴퓨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칩하고 전기 있죠. 요거 자체가 미래를 재현하는 유일한 요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칩하고 전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도 주식을 할 때 요쪽에 칩이라는 것들, 반도체하고 전기 쪽, 전력 쪽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일단 풋콜 레이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풋을 갖다 콜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풋이 크다, 1보다 크다 할 때는 아무래도 풋이 많겠죠. 분자가 많을 때 1보다 크니까. 근데 1보다 적다 했을 때는 콜이 많다는 겁니다. 콜이 많을 때는 1보다 적을 때다. 근데 요 중간선이 있죠. 여기서 1입니다. 1.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있죠. 밑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데서 콜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다가 올라가서도 콜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다. 자, 일단 위쪽으로 거의 다 방향을 갖다가 잡고 있는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럴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콜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갔죠. 자, 그렇게 다 내려올 때는 또 이렇게 풋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풋에 들어온 것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콜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약간 좀 올라갔을 때, 자, 그럴 때 보통 보면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풋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콜이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풋이 들어온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이제 올라간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와서 N자로 눕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직전 고점은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480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라인 때 있죠. 410불 때, 415불 때, 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지나면은 반등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시간이 길어지면 좀 가지 않겠는가. 자, 만약에 힘이 없다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일단 쌍봉을 끊고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서 테슬라를 담아가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